목주주택 30평을 개인이 집을 질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7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소수의 관심사잖아요. 댓글 하나 보고. 댓글 하나 보고. 네. 후보들 같으면 상당히 경제적인 수입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다. 은퇴하시고 이제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우리 선생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소개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열리라는 붕어반장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으로 있었고요. 32년 9개월 동안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업 유튜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열리라는 붕어반장 네. 채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주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셀프 건축, 직영건축, 그리고 목공, 그다음에 전원생활 관련이고요. 주요 주제는 이제 집 관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성비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년 됐고요. 이제 만 4년 됐고 이제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전업 유튜브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유튜브는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집 관련 주제라고 했잖아요. 직영건축, 셀프 건축인데 그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이제 그 앞서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 생활을 9급으로 시작했었는데 시작했을 당시에 상당히 박봉이었죠. 박봉이었기 때문에 집을 살 엄두가 안 냈고 그래서 30대 초반에 땅을 샀어요.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직접 집을 지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20여 년 전에 집을 직접 졌습니다. 셀프 건축이었죠.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전원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죠. 크고 작은 소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원용품도 있고 원두막도 있고 이런 것도 만들어서 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근처에 이제 처갓집을 질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직접 졌습니다. 25평을 졌었는데 2008년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제 아내가 지금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전통차집인데 목주주택 30평을 또 직접 줬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직접 건축을 했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최근에 퇴직을 앞두고 오래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그때 2019년이었죠. 그 당시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집에 대한 고민들이 세상에 큰 화두가 됐었죠. 그런 와중에 직영건축 관련해서 정보를 찾던 중에 어느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이 집을 질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새 채를 지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불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다시 짓게 된다면은 그동안 새 채 지은 경험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던 거죠. 선생님 나이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기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 분들 특히 어려워하시는데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영상 올린 게 한 350개 되거든요. 근데 최초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촬영이 뭔지 편집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한 거였고 그 당시에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워터마크까지 찍혀있는 그런 걸 사용해서 했는데 그 부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백그라운드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촬영을 그냥 무작정 했었고 당시에 그 휴대폰으로 그냥 촬영을 했습니다. 음향도 엉망이었고 전체적인 기획이란 이런 것도 없이 무작정 시작했던 것인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의외로 반응이 좋았지만 유튜브로서의 성공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구독자가 100명이 될 때까지 70일 정도 걸렸습니다. 의로운 길이었죠. 근데 누군가는 보겠지. 누군가는 도움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했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폭발적으로 반응이 있더라고요.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큰 동기부여가 됐고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었고 100명이 될 때까지 올린 영상 개수는 16개였어요. 16개면 상당한 거잖아요. 그 16개를 올릴 동안 100명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준히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에서 10,000명 되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유튜브 시작하고 한 5, 6개월 만에 10,000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 유튜버가 덜어 있긴 한데 저같이 이렇게 빨리 성장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가 요즘 흔히 하는 먹방이라든가 브이로그 이런 것이 아니고 건축이라는 아주 소수의 관심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재미나게 했습니다. 편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퇴근하고 와가지고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두세 시간씩 3, 4일에 걸쳐서 했어요. 영상 하나 만드는데. 지금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저녁 시간을 좀 여유롭게 쓸 수가 있었어요. 직장을 하다 보면 휴식도 많고 술자리도 많잖아요. 그 덕분에 유튜브를 또 할 수 있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 영상 하나 만드는데 퇴근하시고 퇴근하실 텐데 그걸 또 3시간 만드시고 주말에도 만드시고. 주말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일을 하잖아요. 집 짓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월, 화, 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토탈 합치면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리죠. 근데 상당히 기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댓글로 응원해 주신 분들, 그런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힘든지 모르고 했어요. 물론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보람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같이 실행하면 같이 실행할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이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많이 안 나오고 막 편집도 잘 모르고 했지만 네. 댓글 하나 보고 댓글 하나 보고 이제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차 채널이 성장해 나가는 것은 구독자 수의 증가잖아요. 네. 4년 정도 오다 보니까 4만이 넘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 소수의 관심사인 건축 분야에서 4만이 넘었다는 거 다른 분들은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업자분들이거든요.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셀프 건축을 한 경우에는 제가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 집 짓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게 이제 공무원 하시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 좀 알려주시겠어요? 공무원도 유튜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한사항이 있으면 제한사항은 뭐냐면은 협찬 광고라든가 수익형 그런 간접 광고 이런 것들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허용하고 있는 게 유튜브 회사에서 임의로 넣어주는 광고 있잖아요. 그 애드센스 수익이라고 그러죠? 그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유튜브 활동도 어느 시점에 가면은 겸직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구독자 1,000명, 4,000시간 이것이 채워졌을 때는 반드시 겸직 허가를 소속 기관장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도 그래서 4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 매년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했어요. 지금 이제 퇴직까지 하셨는데 수익이 어떤 수익이 있으실까요? 현재 퇴직이기 때문에 애드센스 수익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여느 유튜버들 같으면 상당히 경제적인 수익이 있었을 거예요. 애드센스 수익이 50에서 100만 원 정도, 이 정도 월 수입이 있었고 그 이외에는 없었죠.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도 제가 공무원 신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라든가 이런 건 많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협찬 광고, 간접 광고 이런 것들도 제한이 들어오는데 지금 1월이잖아요. 제가 퇴직한 지 한 달도 안 지났거든요.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입은 없지만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컨설팅 이런 쪽도 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퇴직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직접적인 수입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제 활동 계획 같은 게 건축, 집에 관한 거였잖아요. 개인이 집을 직접 지을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컨설팅도 다닐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컨설팅을 하긴 했었어요. 한 60, 70분 했었는데 다 무료로 했었죠. 이제는 이제 전원 유튜버가 기회를 가기 때문에 이제 유료로 진행을 할 것이고 보다 디테일하게 업자한테 맡기지 않고도 직접 직영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할 계획이고 얼마 전에 실제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교육도 문의가 오셨다고. 이번에 그 유튜브 관련 교육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두세 군데서 받았고요. 유튜브 강사 활동을 계획 중에도 있는데 다행히 유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상은 다양할 것 같아요.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현재는 공무원분들,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이제 강의 중에 들어왔는데, 조만간에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활동 폭을 좀 넓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가치 실현 차원에서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도 좀 하고 제 소중한 용돈벌이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튜브 하시면서 뭐 좋았던 점, 뭐 아니면 좀 어려웠던 점,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가장 좋았던 것은 제가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공무원 사이는 딱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밖의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그런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고, 좀 힘들었던 점은 가끔 가다가 악의적인 그런 댓글들 있잖아요. 그런 상처가 좀 있었는데, 그 악성 댓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호의적이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댓글 응원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뭐 그런 악성 댓글이 혹시 있으면 뭐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논리적으로 또 반박하는 것들은 삭제를 안 하는데 어떤 댓글을 삭제하냐면은 욕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아냥거리는 그런 것들은 그냥 삭제를 해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지금은. 근데 그런 경우도 뭐 거의 없지만 어쩌다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는 뭐 크게 뭐 힘들었던 점은 없었습니다. 그 영상 길이도 상당히 길던데 막 40분 이러던데 그런 거 제작에 대한 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당연히 있었죠.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이제 유튜브 시작하려면 저도 배워야 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많이 봤던 채널 중에 하나가 유튜브 신쌤님 채널이었는데 거의 뭐 안도가다시피 독학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배우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유튜브를 가르치는 유튜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유튜브로 성공하려면 10분 내에 영상을 만들어라. 길게 만들면 안 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콘텐츠가 집 짓는데 자가건축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걸 하나 시공하려고 나면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걸. 도저히 뭐 10분 내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유튜브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데 내야겠다 해서 올라가서 일하다가 내려오면 와서 그러고 다시 카메라 들고 설명을 하고. 안녕하십니까, 붕어반장입니다. 제가 며칠에 걸쳐서 지금은 자재도 좋고 장비도 좋고 공구도 좋잖아요. 좀 더 길게 빼야겠죠. 근데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쪽에 이제 경첩 2개를 달아가지고 이쪽에다 고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30분, 40분, 뭐 심지어는 뭐 1시간짜리 그러거든요.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뜻도 전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튜브로서는 좀 데미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디테일이 성공의 비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고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은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의 뭐 계획이 또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유튜버 강사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가건축, 직영건축이라든가 셀프 건축하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 계속 할 것 같고요. 또 공직에서 경험을 살려가지고 슬기로운 공직생활 이런 노하우를 전수하는 유튜브 채널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튜버 활동 또 할 것이고, 유튜버로서의 길을 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건데, 제 계획은 큰 틀에서 3가지입니다. 하나는 취미활동, 경제활동, 봉사활동. 이 3틀 안에서 유튜브 활동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 이후에 더 바쁘시겠네요. 그렇죠.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던 것이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할 일이 생겼다는 거죠. 소일거리 차원이 아니라 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도 많고, 앞으로도 더 가봐야겠지만, 콘텐츠는 무궁무진하게 있고요. 이제 건축 분야이기 때문에 또 전원생활도 하고 목공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심하지 않고 또 나름 보람 있는
세월호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거 보면서.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어떤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는 애들이 나오는 거지 뭐 나이 먹은 형님이 오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유튜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곱지 않은 시선도 덜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꿋꿋이 이렇게 해나갔더니 지금은 물어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명퇴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지방직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어느 역할이 주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명퇴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명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일부분은 있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가장 믿음직한 그런 설계 중에 하나가 유튜브 활동이었던 건 사실이죠. 지금은 제가 유튜브 전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임이라든가, 이제 공직에서 선후배 뭐, 이렇게 모임도 있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모임이든 공적 모임 가면 유튜브 해라. 유튜브 하면은 자신의 가치 실현도 할 수 있고, 세상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소일거리가 필요한 분들, 특히 퇴직자들,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동영상 제작만 할 줄 알아도요, 굉장히 삶이 풍부해집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제 딸아이가 결혼했는데, 제가 오프닝 영상을 직접 만들어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평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30년 딸아이와 공유했던 그런 추억을 한 편의 영상으로 드라마처럼 만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만 봐도 유튜브 활동은 기본이 동영상 제작이잖아요. 굉장히 재미있고 또 어떤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나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꼭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뭐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요즘에? 제 아내는 처음에 제가 유튜브 한다니까 좀 시큰둥했어요. 근데 제 아이가 셋이거든요. 큰애가 딸이고 아들 둘이 있는데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있고 또 아빠가 유튜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도 후배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도 어디 가면 이제 자랑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유튜버라고 그런 얘기 너무 들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잖아요. 저는 성공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시선들이 응원하고 어떤 격려하고 그런 분위기로 싹 바뀌었고 아내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도 굉장히 그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를 만약 안 하셨으면 그냥 은퇴 이후에 그냥 소일거리 하시고 그냥 사시는 건데 제2의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게 좀 펼쳐진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안 했더라면은 원래 이제 전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 전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원 가꾸기하고 뭐 이렇게 살았겠죠. 근데 유튜브 때문에 은퇴 이후에 퇴직 이후의 삶이 좀 구체적이고 또 세부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죠.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한번 유튜브에 도전해보라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딱 그런 분들 있죠. 은퇴를 이제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하신 분,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세상에 완벽하게 시작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출발부터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유튜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은퇴 이후의 설계는 제가 유튜브 입장에서 보면은 퇴직 설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일거리거든요. 소일거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영상 제작 이런 것도 연습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은 유튜브도 해보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 밖 그동안 내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몸담고 있을 때 그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신생님도 새로 만나고 그랬잖아요. 또 얼마 전에 제 지역에 있는 리킴이라고 그러는 뮤지션 유튜버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퇴직하고 젊은 세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어디가 있겠어요. 후배 직원들을 만나기도 힘들거든요. 좀 멋쩍어서 전화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남녀노소 청년 세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구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생겼다는 점에서 참 유튜브를 권하고 싶고 퇴직할 때 제2의 인생으로서 여러 자격증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걸 또 한번 유튜브로 도전해보라고 싶어요. 사람 사는 데는 모든 일이 사실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네.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것이면 다 유튜브의 소재거리가 된다. 또 그게 또 나아가서 다행히 잘 될 경우에는 수익 창출도 될 수가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할 일거리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활동적이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제2의 인생을 무엇을 꿈꾸든지 간에 그것을 스토리텔링화 해가지고 유튜브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활동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알겠어. 근데 이제 유튜브 하는 게 너무 막 답답하고 어렵다. 막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죠. 네, 선생님도 아마 그러셨어요. 네, 저도.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저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스마트폰 좋잖아요, 요즘. 저는 갤럭시 S10 가지고 시작했었거든요. 요즘은 또 휴대폰 수업 능력도 좋잖아요. 마이크 기능도 좋고 그런데 이 휴대폰 하나 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했던 촬영 장면이 휴대폰이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깊게 생각해 보시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냥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하나 올리는 거예요. 올려놓고 반응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이웨이식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면은 좋고 아니면 내가 생활한 일상의 기록 저장 장치로 그냥 활용해도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어느 때 이런 일을 했었지 하고 싶을 때 나는 볼 수 있잖아요. 나 혼자는 들어가서 1인 구독자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의 호응을 못 받으면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튜브로서 이제 활용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는 뭐 잘못돼도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리스크가 없어요. 유튜버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 리스크가 없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동안에 강의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후배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니 공직생활 이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세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유튜브가 아니라도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튜버가 됐든 뭐가 됐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얼굴 노출을 꺼려하잖아요. 강의 다니면서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뭔거니 유튜브 입장에서는 얼굴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다. 사실은 그래요. 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내가 유일하고 또 부모, 형제, 가족 이 정도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필요 이상으로 의식을 해요. 남들은 저한테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본인만 이렇게 관심 있는 것처럼 의식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데 너무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얼굴 노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는 분들은 뭐 목소리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뭐 어깨 딱 펴고 얼굴 내놓고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도전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도 잘 몰라도 해보자.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촬영해보고 하다 보면 언제나 이렇게 늘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뭐 혹시 뭐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 뭐 놓친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고 하실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완벽하게 시작을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고요. 그것은 뭐 유튜버가 됐든 뭐든지 그렇습니다. 남한테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이런 것만 아니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뭐 제2의 인생이 됐든 또 아니면은 부업이 됐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경제상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타파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유튜브를 활용해도 되지만 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환기 차원에서 유튜브를 접근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붕어반장입니다. 제가 며칠에 걸쳐서 안방 화장실하고
주방 쪽 배관을 마쳤습니다. PB 배관을 했는데요. PB 배관은 저도 처음 했습니다. 엑셀 배관을 그동안 많이 해봤었고요. 근데 실제로 시공을 해보니까